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진짜 흥미로운 자료들 좀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2025년 11월 5일자 MLB 공식 홈페이지에 딱 실린 기사인데요. KBO 리그 선수들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시선, 이걸 담은 내용이에요. 빅리그 진출 가능성이 막 나오는 선수들 있잖아요. 현재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같이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분석으로 저희가 뭘 알고 싶냐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선수들 있잖아요. MLB가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수준, 그리고 그게 선수들 미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뭐랄까, 예전 선배들처럼 딱 성공적으로 MLB 가는지, 아니면 KBO에 남는 게 나을까, 다른 길을 찾는 게 현실적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관점들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띡 들어오는 이름. 역시 하나 이글스의 절대 에이스죠. 코디 폰세 선수. 2025년에 이 선수 퍼포먼스가 이건 뭐 경이롭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29경기 나와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 탈삼진은 무려 252개,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다 1위 찍고 승률 0.944까지 해서 투수 4관왕. 이거 뭐 전무후무하죠. KBO 리그를 그냥 완전히 평정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MLB에서도 충분히 먹힐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 성적만 보면 뭐 기대감이 엄청 크죠, 당연히. 근데 MLB.com 기사에서 좀 재미있는 비교 대상을 딱 제시해요. 바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메릴 켈리 선수요. 켈리도 아시다시피 KBO, 그때 SK였죠. 거기서 4시즌 뛰고 MLB로 성공적으로 복귀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켈리가 KBO에서 통산 48승 32패, ERA 3.86하고 MLB에서도 꾸준히 선발 뛰면서 지금 65승 53패, ERA 3.77 정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메릴 켈리. 맞아요. KBO 거쳐서 MLB 성공한 대표주자. 그러면 폰세도 켈리처럼 성공 확률 높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사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는데요. 켈리가 KBO에서 잘 던진 건 맞아요. 좋은 투수였는데 2025년 폰세가 보여준 그런 리그 지배자 수준의 그런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이 점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폰세 KBO 성적이 켈리보다 훨씬 좋다는 건 인정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MLB 성공을 보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KBO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퍼포먼스가 더 높은 리그인 MLB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신중한 접근, 리그 간 수준 차이,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좀 현실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오히려 좀 의심을 한다. 그런 거군요. 계약 규모 전망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얼마 전에 그 MLB 이적 소식 다루는 MLB 트레이드 루머스 이런 데서는 폰세가 에릭 패디보다 더 좋은 계약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내놨잖아요. 패디가 2023년에 NC에서 트리플 크라운 하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2년 1,500만 달러? 꽤 괜찮게 계약했었죠. 폰세 기록이 패디보다 더 좋으니까 더 큰 계약, 기대할 법도 한데요. 네네. 그런 외부 전망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기록만 보면요. 근데 MLB.com의 공식 평가는 조금 더 냉정해요. 폰세가 MLB 팀 이런 선발 투수로 계약할 가능성, 이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보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KBO에 남아서 에이스 대우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단순히 실력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KBO에 남는 게 돈을 더 벌 수도 있다고요? 아니, MLB 꿈꾸는 선수한테는 좀 의외인데요, 그 분석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그 간의 그 미묘한 위상 차이, 그리고 연봉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또 MLB팀이 폰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KBO에서는 리그 최고 투수니까 최고 대우 딱 받잖아요. 근데 MLB에서는 당장 1선발, 2선발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3, 4, 5선발 아니면 수행맨 이런 역할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MLB 중간급 선발 연봉이 KBO 에이스 연봉보다 꼭 높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선수의 자존심이나 도전의식, 이건 또 다른 문제고 현실적인 재정 계산을 해봐야 한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복잡한 계산이네요. 진짜 그냥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삼성 라이온즈의 홈런왕, 르웬 디아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야말로 KBO에서 진짜 센세이션이었죠. 2025년에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역사상 최초로 50홈런. 와, 50홈런에 158타점. 이 파워 하나는 진짜 MLB에서도 통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마이애미 말린스에서도 잠깐 뛰었었고, 디아즈 파괴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MLB콤에서도 예전에 NC 다이노스에서 진짜 괴물 같았던 선수 있죠. 에릭 테임즈. 네. 밀워키 가서도 잘했잖아요. 그 테임즈를 언급하면서 디아즈의 MLB 복귀 가능성 이걸 열어두고 있어요. 테임즈도 KBO에서 워낙 압도적이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MLB에서 다시 기회를 잡았던 거잖아요. 오, 테임즈처럼 성공적인 복귀, 이거 기대해볼 하다는 거군요. 가능성은 언급하는데요. 근데 또 폰세 케이스랑 좀 비슷한 결론으로 가요. 디아즈 역시 MLB 팀이랑 계약할 수도 있는데 KBO 리그에 남아서 슈퍼스타 대우받는 거 이게 재정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과연 MLB 구단들은 KBO 리그에서 나온 이 역대급 타격 성적 이걸 어느 정도 가치로 보고 있을까? 아, 그러니까 KBO 50홈런이 MLB 가면 몇 개짜리냐, 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스탯을 그대로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리그 수준 차이도 있고 투수들 평균 구속도 다르고 구장 크기 뭐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또 디아즈 선수 나이 뭐 만약에 적지 않다면요. 그리고 수비 약점 같은 거 뭐 만약 있다면 삼진율 이런 세부적인 지표들도 MLB 팀 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단순히 홈런 몇 개 쳤다 이걸 넘어서 종합적인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KBO 성적이 좀 뭐랄까 할인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벽이 있는 거죠. KBO 최고 타자로 받는 연봉하고 MLB에서 만약에 플래툰이나 벤치 멤버로 뛴다 했을 때 예상되는 연봉, 이 차이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외국인 선수를 평가는 진짜 기대랑 현실적인 계산이 같이 있네요. 약간 그런 느낌. 자, 이제 MLB 포스팅으로 빅리그 문 두드리는 한국인 야수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스의 내야수 송성문 선수. 이 선수 프로 초반에는 여기저기 뛰는 유틸리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와, 이제는 진짜 KBO 정상급 3루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2025년에는 OPS가 0.917, 그리고 144경기 다 뛰면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26개. 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네, MLB.com에서도 송성문 선수의 그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3루수로서 보여준 그 생산성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짝 잘한 게 아니라 매년 기량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공격력 있는 3루수 이 포지션 자체의 가치를 좀 높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MLB 팀들이 공격력 있는 3루수에 관심을 가질까요? 글쎄요. 3루수는 원래 좀 치는 포지션이니까 코너 내야수라 장타력 기대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그건 또 맞죠.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현재 MLB 트렌드랑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최근 몇 년간 MLB에서 수비 시프트 제한되고 그러면서 내야 수비 중요성이 다시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동시에 공격력 갖춘 내야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거든요. 특히 3루수는 수비 부담도 꽤 있으면서 중심 타선에 들어갈 만한 공격력을 또 요구받는 경우가 많죠. 송성문 선수가 KBO에서 보여준 그 꾸준한 타격 생산성, 뭐 OPS 0.917에 26홈런, 그리고 만약에 3루 수비도 안정적이라면 이게 잘 조화가 되면 특정 팀의 필요에 딱 맞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그냥 잘 친다 이걸 넘어서 3루수로서 필요한 공격력이랑 안정감을 줄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예전 다른 KBO 내야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송성문만의 강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와, 확실히 그냥 스탯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네요. 송성문 선수 평가가 생각보다 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번 FA 시장에 나온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입니다. 이 선수 평가는 진짜 흥미롭던데요. 2018년 데뷔 때부터 천재 타자 소리 들으면서 2021년까지는 뭐 KBO 대표 강타자였잖아요. 근데 그 뒤로 부상도 좀 있고 하면서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죠. 2025년 성적이 OPS 0.825. 물론 이것도 잘한 건데 그 전성기 때 그 압도적인 모습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MLB.com에서는 진짜 뜻밖의 가능성을 딱 제시했죠.
네, 바로 이 지적이어서 흥미롭습니다. 진짜 MLB.com이 강백호의 포수 경험 부족, 이 약점을 명확히 딱 언급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포수 봤지만 프로 와서는 주로 외야수나 일루수 했고 가끔 포수 마스크 쓴 게 전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기사가 만약에 빅리그 구단이 그를 팀의 세 번째 포수, third catcher로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놓은 거예요. 네, 잠깐만요. 포수 경험 부족하다면서 세 번째 포수요? 아니, 오히려 약점을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강백호 최대 강점은 타격인데 타격 얘기보다 포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한데요? 바로 그 점이요. MLB 팀들이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식의 한 단면을 딱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MLB 26인 로스터라는 게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특히 포수는 부상 위험도 높고 체력 소모도 크고 해서 주전 100원 말고 비상 상황 대비할 세 번째 포수 자원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세 번째 포수는 매일 경기 안 나가더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스크 쓸 수 있으면서 동시에 타격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포지션, 뭐 일루수나 지명타자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이 있으면 가치가 확 올라가요. 강백호 선수 경우 프로에서 포수 경험은 적지만 기본적인 포수 훈련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타격 점재력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리그 최고의 타자 강백호가 아니라 타격되는 세 번째 포수 겸 일루수 강백호, 이 가치를 한번 따져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와, 진짜 예상 밖의 관점이네요. 선수 가치를 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다를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네요. 전반적인 스타성이나 뭐 최고 능력치 이런 것보다 팀의 어떤 특정 필요에 딱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MLB 가려는 KBO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로 MLB 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고 어필하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냥 KBO에서 성적 이랬습니다. 이것만 내세우는 것보다 MLB 로스터 구성이나 팀의 필요, 이걸 좀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다시 정의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코디 폰세, 루인 디아즈, 송성문, 강백호 선수에 대한 MLB.com의 평가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쫙 종합해보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MLB가 KBO 선수들의 재능, 기록 이런 거 분명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선수들이 MLB에서 성공할 가능성이나 실제 계약 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때로는 좀 냉정할 만큼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폰세나 디아즈 같은 외국인 선수들 경우에 KBO 남는 게 돈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 같아요. 맞아요.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MLB가 KBO 선수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상당히 여러 층위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투수 폰세 같은 경우는 과거 비슷한 길을 갔던 켈리랑 비교하면서 검증하려 하고 리그 간 수준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요. KBO에서 엄청 잘 친 외국인 타자 디아즈 같은 경우는 MLB가 쓸 때 예상되는 역할, 그에 따른 재정적 현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따져보죠. 그리고 국내 야수들 송성문, 강백호 같은 경우는 단순 타격 성적 넘어서 수비 포지션 가치, 송성문, 심지어는 팀의 특정 틈새 역할, 수행 가능성, 강백호의 세 번째 포수,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아주 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KBO나 MLB 관련 정보를 볼 때 그냥 표면적인 스탯이나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다양한 평가 기준, 그 맥락을 읽어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선수 이적이라는 게 단순 실력 비교가 아니구나. 리그 환경, 팀 전략, 돈 문제, 이런 수많은 변수가 얽힌 복잡한 게임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MLB.com이라는 창을 통해서 KBO 리그 스타들의 빅리그 도전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비춰봤습니다. KBO 무대에서의 그 빛나는 활약에 대한 인정, 기대감, 그 이면에 또 냉정한 현실 분석과 신중함이 같이 보이는 아주 흥미로운 평가들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선수들 개개인이 MLB 가냐 마냐, 성공하냐 마냐, 이거랑은 좀 별개로요. 오늘 우리가 본 MLB.com의 평가들을 통해서 KBO 리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과연 MLB 스카우터들 눈에 KBO 리그는 그냥 재능 있는 선수들 발굴해서 데려가는 곳, 일종의 상위 리그를 위한 인재 공급처, 팜 같은 존재로만 보일까요?
아니면 뭐 재정적인 면, KBO 잔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독특한 선수 활용 방식, 강백호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봤을 때 KBO 리그만의 고유한 가치, 경쟁력, 이런 걸 가진 그 자체로 주목하고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리그로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두 리그 간의 그 역학관계, 서로를 보는 시선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KBO 선수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탐색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